단면이 0.3m 곱하기 0.6m 이고 길이가 10m인 RC조 철근 콘크리트 보의 무게는 중량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단면이 0.3m고요. 0.6m고요. 길이가 10m예요. 이것들을 다 곱하면 되겠고요. 0.3 곱하기 0.6 곱하기 10m는 1.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단위 용적당 중량이 2.4톤이에요.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깊이 모두 1m인 경우 여기에 RC조를 가득 채우면 꽉꽉꽉 채우면 2.4톤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4톤을 곱하면 정답이 4.32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골재의 함수 상태, 물을 머금은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절건 상태는 완전히 건조한 상태, 기건 상태는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 건조시킨 것으로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 그리고 표면을 건조한 상태는요, 골재 내부는 가득 찬 상태이며 표면은 건조한 상태입니다. 수분 상태는 표면에 물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통 자갈의 흡수량은 50% 내외이다 라고 했는데 50%는 정말 물을 많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50%는 거의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정도의 것이고, 수분 상태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물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멘트 저장 이 문제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시멘트 저장이기도 하지만 창을 크게 낸다. 이게 보통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계구부 여기 이렇게 시멘트 창고가 있을 때요. 계구부를 크게 내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안으로 습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창도 최대한 작게,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창을 최대한 크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기호가 의미하는 창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지금 오르내리 창이랑 붙박이 창이랑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오르내리 창은 이렇게 창이 있으면 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은요, 위에 픽스된 창이 있고요. 밑에 있는 창이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게 오르내리 창이에요. 이것은 선이 하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 이 기호는 선이 하나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요.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분하는가. 우리 보통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몇 층인 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가리고 있는 부분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연면적은 10층일 경우에는 층마다 다 더해서 나오는 게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고요. 건축 면적,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봤을 때 가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폐율.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건 상태는 골재를 대기 중에 방치하여 건조시킨 것,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이고요. 기건 상태에는 보통 15% 내외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더 말린다 라고 한다는 것은 공기 중에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에 또는 압력 또는 열을 가해서 인공으로 말리면 가구에 쓰는 것은 10%, 더 말리면 5% 이렇게 되고요. 기건 상태는 일반적으로 15%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를 왜 건조하는가? 일단 중량을 좀 가볍게 할 수 있고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량이 좀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도가 올라가요. 물이 마르면 마를수록 30%를 기준으로 더 올라가면 강도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부터 말리면 말릴수록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강도는 올라가고요. 내구성은 오래 지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내구성이에요. 이게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를 건조하는 목적인데 도장 및 약재 주입을 방지하는 것과 건조하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패균류는 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균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말리면 말릴수록 이 곰팡이라던가 부패균은 적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라코타입니다.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이 빈 상태로 점토를 구운 거예요. 이 안쪽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것은 좀 가볍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일반 석재일 겁니다. 걔보다는 얘가 가벼워요. 그런데 무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가볍다라는 게 키워드. 콘크리트용 골재는 둥글고 거친 게 좋다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면이 매끄럽고 모양이 길쭉한 것이 좋다. 틀렸고, 우리 철근 사이사이에 이런 골재가 끼어들어서 강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길다는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둥글고 좀 거칠거칠해야 이 표면에도 시멘트가 묻고 철근 사이사이에도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힘을 가하는 방향이 섬유에 평행할 경우, 이렇게 섬유에 평행할 경우 압축하거나 인장했을 때 최대가 되고요. 압축보다는 인장이 강도가 더 큽니다. 이걸 잡아당겼을 때 더 변형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엌과 식당을 경하면 이거를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 30평대 아파트 또는 24평대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싱크대가 있으면 그 앞쪽에 식탁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닝 플러스 키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인데요. 제일 좋은 건 음식을 해서 바로 얹으면 되기 때문에 주부의 동선이 단축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우리 토대라는 것은요, 기둥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기둥의 무게를 기초에 전달하는 이 가로 부재가 토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사계 연귀 이음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서리, 이 네모난 아이의 모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토대의 모서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 이 부분 어떻게 이어주는가의 문제인데요. 보통 엇거리 산지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장력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케이블로 매달았다. 매달았다입니다. 그래서 현수구조, 매단 구조는 현수구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압축력 말고요. 인장력만 작용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왔죠. 또 나왔는데 시멘트 창고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게 한 시험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보통 하반기 쪽에 나왔던 문제를 모으다 보니 좀 비슷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개구부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창문을 크게 설치하는 거 안 되죠. 자, 그리고 시멘트는 13포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오죠. 장기간 보관한다 라고 할 때는 7포대. 이렇게 좀 틀린 답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정답은 4번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장공사에서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를 보호한다. 모서리를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보호한다 해서 코너비드가 정답. 모서리 보호 코너비드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은요. 미장을 할 때, 미장이라는 것은 시멘트를 바른다는 거죠. 시멘트를 바를 때 이 코너에 바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코너비드라고 하는 철물을 대고요. 여기에 맞게 미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미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차장에 갔을 때 여기 고무로 된 형광물질 발라놓은 거 이런 것들도 모서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점토 제품에서 SK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소성 온도라는 것은 점토는 구운 거잖아요. 구워서 타일도 만들고 막 변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굽는 온도 보통 SK26 이렇게 나오는데 몇 도에 굽는가? 소성 온도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 엘리베이터와 직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교류 엘리베이터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좀 특이하죠? 속도 조절이 안 된다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없대요.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 선택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 또는 천장재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벽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강당이나 집회장 등에 쓰는 거고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인코너가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식. 그래서 이게
이 부분 곡면을 통해서 소리가 좀 조절되는, 부드럽게 조절되는 음향 효과가 키워드입니다. 이것의 명칭은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목 구조에서 깔도리와 처마도리를 고정시켜주는 철무른입니다. 기본적으로 왕대공 지붕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도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평보가 옆으로 가고요. 위아래에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는 수평부재, 도리가 두 개 발생하고 있죠. 위쪽에 있는 것이 처마를 받치는 처마도리, 아래쪽에 있는 것이 깔려있는 깔도리입니다. 이 두 개는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아래쪽이 약간 두껍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못질을 할 수 있는 이 주걱처럼 생긴 아이가 주걱 볼트입니다. 처마도리와 깔도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기둥을 봤을 때 세로 형태죠. 여기에 주근이 제축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허리띠처럼 둘러감은 이건데 띠철근이라고 불러요. 허리띠처럼 감았죠? 자, 유리와 같이 어떤 힘에 대한 작은 변형만으로 폭 깨주는 거,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성이고요. 이것과 탄성은 좀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탄성. 두 개를 많이 비교해서 문제가 나와요. 적은 변형만으로 파괴되는 건 취약한 거, 취성. 자, 다음 설명에 맞는 공기 조화 방식은 무엇인가? 일단 전공기 방식인데요. 전수 방식인 펜코일은 좀 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는 혼합성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의 덕트에서 냉풍도 나오고 온풍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중으로 냉풍, 온풍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만 나오는 거, 단일 덕트 방식. 1번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제 최근에 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문제 안에 약간의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계를 주는 게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바닥에 충돌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말랑하게 완충해 주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 최상층, 최하층이 지나가도록 않도록 한 건지 아니면 이미 떨어져 버려서 바닥에 충돌하지 않도록 한 건지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하층 1층 또는 지하 몇 층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 피트층이 있는데요. 여기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완충기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력발전소라고 키워드가 나왔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용광로인지 화력발전소인지.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불을 뗀다고 하죠. 불을 피우면 여기서 이렇게 날리는 젤을, 플라이하는 젤을 모아서 만들어주는 게 플라이 애쉬입니다. 1번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에서 나온다. 이 두 개가 좀 키워드가 달라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럼프 값은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30cm였는데 얼만큼 줄어들었나. 예를 들어서 슬럼프 값이 12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12만큼 줄어들었다. 이게 슬럼프 값. 정답은 1번 X입니다. 자,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만 연결된 것은 케이블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현수 구조는요. 이렇게 주탑이 있고요. 여기에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고 여기에 좀 더 얇은 케이블을 연결한 게 현수 구조입니다. 사장 구조는요. 이렇게 주탑이 있으면 이 주탑을 향해서 케이블들이 매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장 구조입니다. 1번이겠죠? 자, 건물 전체의 무게가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커요. 간사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스팬 또는 스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거. 둘 다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해요. 비교적 가벼우면서 대규모. 이럴 때는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평면 형식 중 일조와 환기 조건이 가장 불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홀형은 다른 말로 계단실형이라고 하고요. 요즘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그래요. 이렇게 동을 입구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1동, 2동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실을 이 두 군데만, 이 두 집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형은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타워가 있고 중간에 코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어는 계단과 뭐 엘리베이터 홀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둘러서 집들이 들어가요. 코어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환기와 일조가 제일 불리하다는 건 만약에 이렇게 북쪽으로 봤어요. 이쪽이 노스면은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은 햇빛도 많이 받고 바람도 많이 불고 좋은데 북쪽은 햇빛이 좀 안 들어가는 그런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집중형이 그나마 가장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가로 배관에 사용한대요. 가로 배관은요, 집집마다 배관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가로 배관을 큰 배관으로 모아서 오는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에 하수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고 유속을 저해한대요. 유속을 흐르는 속도를 낮추고 하수가스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역류를 막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수가 쌓이면서 여기 하수관 최종관에 있는 냄새라던가 가스가 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U-트랩입니다. 자, 30번입니다. 횡력을 받는데요. 횡력이라는 것은 옆에서 미는 거. 보통 조적조 같은 경우에 횡력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건물들 보면은요, 이렇게 옆에 벽을 추가로 더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버트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미는 힘을 얘가 한번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축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버트레스 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